네, 세 번째 세션은 AI 드리븐 IT 오퍼레이션 준비와 AX 가속화 도구에 대해 SKAX 황재문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AX의 AI 기술 첨가를 담당하고 있는 황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고로 SKAX는 올해 7월에 SKCNC에서 사명을 AX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뿐만 아니라 대외 사업에 AI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AI 드리븐, 말하자면 AI가 주도하는 IT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가속화하기 위한 도구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는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IT에 대한 현황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제가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AI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SKAX가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기술들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트렌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업은 전략도 변경하고 투자도 계속해왔습니다. 공유 경제 시대에서는 연간 2,00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구독 경제, 온라인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그런 구독 경제는 그보다 2배 많은 한 4,00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의 AI 시대에 있어서는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투자에 대한 스케일과 속도가 사실은 상당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모두가 AI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데요. 도표에서 보시는 거는 연도별로 미국 국가가 발생했던 장애에 대한 손실액입니다. 22년도를 보면 2.4조 달러, 하나로 산정하게 되면 약 3,500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25년도에 글로벌로 AI가 투자했던 전체 금액 중에 1위가 미국입니다.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용의 7.8배가 해당이 됩니다. 22년도 미국의 GDP에 비하면 10%에 해당될 만큼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는 전문성을 초월할 정도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IT 환경은 이제는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서 퍼블릭을 여러 개 쓰기도 하고 보안적인 목적에 따라서 프라이빗 환경도 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환경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술은 또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유닉스에서 VM으로, 컨테이너로, 이제는 LLM과 같은 진 AI에서 에이전틱 AI로, 향후에는 피지컬 AI로 복잡성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단편적인 판단을 통해서 뭔가를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사례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작은 변화를 가지고 큰 영향이 가져갔던 사례가 이제는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전체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필요성이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 중심의 전문성은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프로세스 실패의 80%가 인적인 장애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되고 때로는 감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 좀 필요한데, 이때는 AI 어시스턴트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도 이제는 에이전틱 AI 그런 어시스턴트들이 이제는 좀 필요할 때가 됐고, 이를 통해서 가동 시간도 늘려가고 그리고 오류율도 80%나 절감하고
생산성도 40%는 향상할 수 있는 이제는 이런 준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최적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사실 힘듭니다. 기업의 IT 예산의 90%가 대부분 구축 당시에 일어나지 않고 운영하는 과정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나 정부기관들이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진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 이제는 AI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로 최적화했을 때 그 자원에 대한 것을 60%까지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시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최적화하고 그리고 혁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면 AI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 IT의 투비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는 전문가에는 의존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자연어 기반으로 직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복잡한 거는 AI를 통해서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들어놨던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모든 데이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수립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차에 의해서 한 번에 끝났다고 하면 그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는 사후 대응하기보다는 실시간으로 예측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DNA입니다. 기업의 문화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어떤 날리지에 대한 부분들 이 DNA를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브레인에 해당이 됩니다. LLM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하지만 범용적이지 않고 산업에 특화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LLM을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에이전틱 AI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디라고 하는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틱 AI를 갖췄을 때 비로소 AI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AX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환경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랫단에 보이시는 것들 이미 저희가 확보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외 사업에도 많이 확산을 하고 있고요. AI 기술은 첫 번째 보시는 AIOps, AI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AIOps. 두 번째는 AI 워크스페이스, 개인별로 자기 환경에서 에이전트랑 일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AI 스튜디오라고 해서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이 시스템과 AI가 연결할 수 있는 MCP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 LLM도 프라이빗 환경에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M에 대한 부분들 잘 관리하고 GPU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AI 드리븐 플랫폼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쉽게 화면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OPS의 차이점과 AI 드리븐, AI가 주도하는 오퍼레이션에 대한 차이점은 왼쪽과 오른쪽과 같습니다. 시퀀셜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에이전트를 하게 되면 병행해서 할 수 있고 그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면서 그 의사결정이 다시금 운영 처리했던 히스토리로 가져가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럿이라고 하는 그 목록 형태로 다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이 이것들을 하나씩 보고 처리를 했을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보진 않습니다. 에이전트가 보게 되는데요. 에이전트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내용을 디텍트하고 그때부터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함께 병행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자원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에이전트를 보면 쿠버네티스 에이전트는 쿠버네티스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리고 로그에 대한 에이전트는 로그를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매트릭 에이전트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문제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 다음은 문제를 분석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진단했던 문제점을 가지고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그 액션을 수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운영자는 사실은 더 이상 억세스할 필요는 없고요. 에이전트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만 체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 워크스페이스인데 챗옵스입니다. 채팅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함께하는 채팅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운영자와 에이전트와 시스템과 서비스가 함께 참여해서 대화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운영자가 직접 IT 환경의 현장에서 핸들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중간에 이제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자는 자연어로 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어로 명령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실행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경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이 AI 워크스페이스는 개인별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얼럿에 대한 에이전트를 함께 원인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이 있고 오른쪽에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얼럿과 관련된 얼럿 에이전트를 제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최근에 발생했던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단순히 보여주기보다는 유형에 대한 패턴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주로 일어나게 되는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패턴을 분석하게 되는 역할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어났던 이런 분석 중에서도 제가 이제는 리포트를 통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포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 언제 발생했고 발생했었던 히스토리까지 포함해서 타임라인까지도 작성을 하게 되고요. 타임라인 작성 이후에는 상세한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향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던 리소스에 대한 현황, 그리고 알람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즉시 처리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단기에 처리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되는데 가장 문제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에이전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스튜디오로 만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API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중간에 MCP라고 하는 AI와 시스템을 연결하게 되는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AI 스튜디오로 명명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MCP는 클러스터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화면이고요. 처음에 보시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MCP라고 하는 이름을 작성하고 그리고 시스템과 연결하게 되는 API를 연결하게 됩니다. API 중에서도 저는 클러스터를 판단하기 위해서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면 AI가 클러스터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바로 테스트가 좀 돼야 되니까 플레이그라운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를 명령을 쳐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MCP 만드는 걸 끝납니다. MCP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사실 몇 초면 사실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에이전트 MCP를 만들었던 걸 활용하게 되는데요. 에이전트는 이번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게 되면 간단한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요. 이름을 기록하고 채팅을 통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채팅을 연결하고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니까 메모리를 등록하고요. 그리고 LLM, 그 두뇌에 해당되는 LLM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MCP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언락과 관련된 것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등록됐던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는 그런 에이전트도 한번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또 역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히스토리를 관리해야 되니까 버전을 등록하고 최종적으로 운영 환경을 배포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끝이 납니다.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는 개발을 통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AI 스튜디오를 하게 되면 단지 한 몇 초면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 멤버사뿐만 아니라 대회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LLM도 저희가 프라이빗 환경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그 LLM이 잘 동작하기 위한 GPU 그리고 모델을 관리하기 위한 모델 매니저 모델 위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파인튜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스튜디오나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GPU와 관련된 것들은 대시보드를 통해서 다양한 타입별로 GPU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전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온도, 다양한 CPU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야 돼서 이 노드별로 아니면 GPU 단위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GPU를 관리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GPU에 동작하게 되는 워크로드도 어디에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서 프로젝트 단위로 이 워크로드가 어디서 동작하는지 그리고 상세하게 모니터링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델은 오픈형 모델도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SK에서 제공하고 있는 ADAX에 대한 LLM 모델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환경에 제공하고 제공된 모델 위에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프라이빗 환경이든 어디서든 그 두뇌에 해당되는 LLM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SKEX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AI가 주도하는 IT의 오퍼레이션 환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AI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에이전트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AI 스튜디오 그리고 모델 매니저, GPU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AI를 HBM을 통해서 리딩하고 있는 기업도 사실 SK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AI 고속도를 통해서 AI 고속도를 만들고 그리고 주권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SK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가장 잘하고 있는 SK가 여러분의 시스템에 가장 기반이 되어서 신뢰성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AI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